제주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던 구자읍 종달리.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집들 뒤로 드넓게 펼쳐진 옛 염전터. 이곳에서는 1573년부터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갈대밭으로 변해버린 입구. 이곳이 염전터였음을 알려주는 표지성만이 세워져 있는데요. 1573년 제주 목사였던 강년은 종달리를 소금 생산의 최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금 만드는 기술을 익혀오도록 해 소금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였던 1900년대 초, 이 마을에서는 160명이 소금 만드는 일에 종사했는데요. 당시 인구 대비 10명 중 1명꼴이었고 생산량도 제주 최고였습니다. 종달리 주민들은 지금도 소금을 생산했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형적 특성상 사빈이 넓게 발달했던 종달리. 덕분에 소금 생산이 유리했는데요. 종달리 사람들은 소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종달리 소금 하면은 맛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맛이야. 요새 6년 같은 건 전일염은 그때 잘 사 먹질 않아요. 종달리 소금 때문에. 아주 맛이 있죠. 들키는 게 뭐 좀 반미원형에도 간이 아니죠. 아, 반미원이요? 응. 아, 그만큼 그냥 그것만 넣어도 간이 잘 맞고 예, 맛있어요. 그 아주 참 맛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전 염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소금을 만들 당시인 1900년대 초, 종달리 사람들은 여기에서 생산된 소금 하나면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었다고 합니다. 쇠로 많이 장사해요. 새로 예, 양쪽에 딱 실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기서 막 멀리는 어디냐 성읍까지는 가요. 아, 성읍까지요. 예. 가게에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아, 되게 대만 합니까? 그게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소금만 가정 나가면은 안 들어오는 게 없는데. 아, 소금만 가정 나가면. 예. 종달리에서 생산된 소금은 인근 중산간 마을에 가서 주로 팔았는데요. 소금 삽서! 소금 삽서! 소금! 아이고 종달리서 고시 나온 소금이 오다! 소금 삽서! 소금 삽서! 소금! 종달리서 막 가져온 소금이 오다! 아이고 소금 장시 왔구나게! 아이고 경 안에도 언제 맘신가 해신디. 아이고 아유 곱다. 호술 기다립서에. 아이고 소금식 시로 이거밖에 어신디. 어떤 이거라도 가져가쿠강. 아이고 조수다게 우리사 바당족구띠 사는 사람이 나냐. 아이고 영은 것도 어디 있을까. 아이고 막 좋은 게 맛이. 당시 소금은 주로 물물교환 형태로 판매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금 하양 바꾸게야. 아이고 예게. 예, 조수다. 아이고 많이 줍서 예. 아이고 알았수다. 소금 막 조수다 이거. 예게. 이 대도 막 잘 좀 수다야. 예, 예. 많이 값어야. 예, 값어. 소금 삽서. 소금 삽서. 인근 마을로 소금을 팔러 갈 때에는 여자들이 일일이 다리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소금 삽서. 종달리 소금의 경우 제주도 전역에 걸쳐 판매되는데요. 먼 마을의 경우에는 배를 타고 섬 한 바퀴를 돌면서 팔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장사란 게 늘 잘 될 수만은 없는 법. 특히 당시 소금값은 곡식보다 비쌌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없었던 거죠. 네, 소금 만드는 일만큼이나 파는 것도 쉽지 않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소금 장수들은
들고 온 소금을 고스란히 다시 들고 가야 하는 날도 많았답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 벌이 하나 더 시켜 이거. 우리 새끼들 나만 오길 동동 치달렴실 건데 이거 어떤 거면 좋을 거라 이거. 소금도 하나도 팔리지도 안 하고 이거 원. 아이고. 우리 종달리 그저 속담이 있어요. 예. 속담문이가 뭐인고 하니까 두레쉿. 예. 소금은 두 말 주면은 곡식은 서말을 줘. 예. 땀부락에서 일로 소금 따라오긴 와서 여기에서 지금도 뭐 자식들이 살고 있고 예, 정착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종달리라는 마을이 굉장히 옛날 지금은 그 소금으로 또 딱 일어선 마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소금으로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죠. 예, 종달리가 예. 그렇다면 예전 종달리에선 어떻게 소금을 만들었을까요? 바닷가에서 운반해온 모래를 나무삽을 이용해 골고루 펴서 널어 놓습니다. 여기에다 물찌개를 이용해 떠온 바닷물을 3일 정도 반복해서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며칠 동안 햇빛을 받으면 모래 위에 소금 꽂힌 하얀 곤이 피는데요. 이 곤을 녹이는 서슬에 넣은 다음 그 위로 바닷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 구멍으로 곤물이 받아지는데요. 받은 곤물을 감의 철판에 붓고 불을 떼어 팔팔 끓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감의 철판에는 소금 알갱이가 쌓이게 되는 거죠. 제주도의 그 소금 생산의 역사, 즉 말하자면 제염 역사는 조선 시대 중기 이후, 그러니까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육지로부터 소금이 많은 양이 들어와 주면 좋은데 많은 양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주로 이제 관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궁여지역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소금 어렵게 만드는 소금 생산이 중단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20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 계산대로라면 1년에 1인당 7.3kg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의 소금 자급률은 약 24%. 그런데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왜 이렇게 소금 생산이 적었던 것일까요? 제주도가 그 조석간만이 작아서 그 소금 생산을 위한 간석지가 형성되기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에는 그 지형적으로 볼 때 그 내륙 쪽으로 쏙 들어온 그 만입부 지형이 적다. 또 한 가지는 그 해안 지역에는 이제 주로 용천수가 이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용천수의 담수가 이제 그 연안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바닷물의 염도, 그러니까 소금기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염도가 낮은 바닷물을 떠다가 그 소금을 만들려면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소금 생산이 적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요. 1900년대 당시 제주에서 소금이 생산됐던 곳은
해안가 마을 23곳, 소금 생산 면적은 약 17만 5천 제곱미터였지만 생산량은 미미했는데요. 그런 제주의 사정은 옛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유일하게 돌염전이 남아있는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 다른 해안에 비해 이 일대는 평평한 바위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예전 이곳에 있었던 돌염전은 길이가 400m, 혹은 가장 넓은 곳이 50m나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소금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간 자리에는 하얀 소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금을 만들었던 사실은 탐나술력도에 나타난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염장포로 기록된 구엄리. 염장포는 소금을 만들었던 포구를 뜻합니다. 공유수면상에 있는 돌염전이지만 일정 부분은 개인 소유가 인정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은 67두렁. 제가 알기로는 누구에게 딸이나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극박했을 때는 서로 팔고 사고도 했고. 구엄리를 찾아간 날 취재진에게 돌염전 매매 문서를 보여주겠다는 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봉투 속에 고이 간직해둔 것은 바로 부친이 염전을 사들였다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1953년에) 작성된 매매문서. 여기에는 염전을 판 사람과 산 사람, 그리고 당시 금액까지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매매 금액은 800원. 염전, 즉 소금밭을 샀다는 그 증서입니다. 연도는 단기로 이제 4286년도라고 해가지고 서기로는 1953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음력으로 5월 6일 날 저희 선친님이 이제 그 소금밭을 이제 샀다, 그런 증서가 되겠습니다. 집안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어떻든 온 가족이 그 뭐 밭일하고 저 소금 이거 만드는 거는 거의 생업이다시피 했었죠. 저희 뭐 아버님이 계셨으면은 어부에서 고기도 낚아오겠지만은 저희들은 아버지가 아까 어린 때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뭐 거의 생업이나 뭐 마찬가지로 했었죠. 당시 돌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렁을 막을 흙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밭 가운데에서도 찰기가 많은 흙을 골라 팠는데요. 우리 형, 유리 형, 커플들 혼라. 자기 하면 자기 간다. 얘기해, 알았다. 아이고 여기 흙은 막 좋은 게 맛이. 야, 나 이거 막 흙이 찰지우다 형. 이 소금을 만드는데 흙은 왜 필요한 걸까요? 글쎄요. 소금 만드는 일은 주로 여자들의 몫이었는데요. 파온 흙은 돌 등의 불순물을 골라낸 후 물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한번자. 예, 저 가져올게. 그런 다음 짚을 넣고 함께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두렁을 쌓았을 때 진흙이 뭉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초가집 흙벽 만들 때 짚을 섞는 것과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막 철지우다. 문자 아프게. 집과 잘 섞인 진흙은 옮기기 좋게 동글동글 만들어 놓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안반 위에 소금밭 구역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두렁 쌓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렁을 쌓는 이유는 염전을 개별로 나누기 위한 것도 되지만요. 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소금을 만들어야 하는 소금의 크기나 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주렁 안에 물을 가둬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며칠 동안 강한 햇볕을 쬐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을 간물이라고 하더군요. 소금 만들 때 날씨가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뭐 손이 참 많이 가야 하는 그런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아래칸에 있는 간물을 윗칸 쪽으로 계속 옮겨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염분의 농도가 짙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 소금을 만들기 위해선 염분 농도를 2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염전을 적시고 마르기를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소금 알갱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소금 알갱이들을 햇볕에 바짝 말려주면 돌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열흘 정도. 소금 아주 잘 됐죠? 이게 아유 곱다. 날씨가 흐리거나 햇빛이 적은 겨울철에는 삶은 소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기야 비 오고 눈 온다고 소금을 안 만들 순 없잖아요. 생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 무쇠솥에 간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한참을 끓이다 보면 솥 바닥으로는 소금 알갱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수증기가 완전히 증발하고 나면 새하얀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소금이 이 질도 좋고 맛도 좋고 짜기도 하고 이 딴 데 외지에서 들어온 소금보다는 여기 소금이 빛깔이나 맛이나 연분이나 다 좋다고 해서 선호를 했습니다. 오래 염전해서 만든 소금과는 또 다른 구엄리 돌소금. 저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천일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광을 이용해서 한 3, 4월경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며칠간 그 조린 후에 함수 농도가 높아진 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끓여서 소금을 졸여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귀한 이제 소금인데 그 소금을 만들어서 쓰던 제주 사람들의 아주 소박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그런 지혜가 이 돌소금 밭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소금밭, 돌염전 이런 것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귀중한 그 해양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그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염 과정이나 제염 방법에서 보면 육지부에 비교할 때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생산 방식은 아주 독특한 생산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전승하고 기록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또 체험의 장이랄까 또는 후세들이 그 사회학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이 있고. 열악한 자연환경.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일구었던 제주의 소금밭. 1950년 전후 서서히 사라지기 전까지 염전은 제주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던 소중한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